자, 7월 1일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오늘 시장 전체적인 내용 살펴보고요. 오늘 2차전지 흐름이 어떻게 됐는지, 오늘 2차전지가 왜 이렇게 갑자기 주도주로 부상했는지 그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증권주, 오늘 매물 조정 거치고 있는데 향후에 종목 차별화 장세가 예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오늘 테마주가 순환했습니다. 강하게. 제가 지금 계속 강조했었죠. 조방원이 지고 그동안 시세를 주도했던 하이닉스가 오늘 강세에서 강하게 후장에 눌렸기 때문에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증시 동향. 오늘 7월 첫날 지수가 전고점 터치 3133까지 상승한 다음에 지수가 오늘 그 3133을 터치한 다음에 하락 조정에서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3089 17포인트 상승한 3089로 마감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시장이 이제 고점을 찍고 3089로 마감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상단에 강한 윗꼬리가 형성이 됐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2.1% 상승한 783으로 마감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도 역시 상단에 강한 윗꼬리를 찍고 내렸기 때문에 그 이후의 시장은 아마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주도주 교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도주 교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주도주가 교체하고 상대적으로 2차전지 테마가 강하게 부상을 했는데, 특히 2차전지의 셀, 소재 쪽에 자금이 강하게 유입돼서 앞으로 이 2차전지 테마가 슬슬 이제 시동을 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오늘 시장은 전형적인 순환 장세였습니다.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른바 코스피와 코스닥의 대장주가 눌리고 삼성전자가 그동안 이제 하락하다가 오늘 강보합 또는 강세 구간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조선주의 대장격인 현대중과 하나오션이 눌렸어요. 특히 현대중이 눌림폭이 컸습니다. 그 다음에 원전 대장주도 전체적으로 눌림이 강했습니다. 방산주는 대장주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LIG 넥스원이 조정을 받았고 현대로템이 부분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오늘 그 대반등 강세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강하게 가다가 되밀렸는데 오늘 수급에서 외국인들이 상당 부분 종목별 매물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종목별로 차별화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특히 증권주는 매물대 조정을 좀 거칩니다. 따라서 이후에 다시 한번 주도주로 대반등,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날 것이다,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특히 하나는 이제 강세 주도주의 상단 정체 형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세주의 상단 정체 현상,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겠죠. 현대중공업이 오늘 42만 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현대중공업이 지금 그동안에 나쁘지 않았거든요. 일주일 전에도 47만원 돌파하고 이렇게 46만원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그죠? 45만원대 이상의 박스권을 돌파했는데 다시 되밀려 버렸잖아요. 그리고 40만원을 넘어선 게 지난 4월 중순이었는데 4월 중순부터 계속 40만원을 유지하다가 기본적으로 47만원을 넘어섰는데 되밀렸단 말이죠. 이게 상단 정체 형성이에요.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이렇게 많이 거의 1년 넘게 우상향했기 때문에 그 종목별로 한 4배 정도 올랐기 때문에 이게 이제 실적이 다 반영됐고, 따라서 매물 조정과 실적 조정을 확인한 다음에 주가가 다시 가겠다, 이제 그런 시그널로 보입니다. 월봉 차트로 보더라도 이제 이렇게 월봉에서 음봉을 내고 있기 때문에 조정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게 이제 상단 정체 현상. 그런데 이런 종목군들이 대다수가 이렇습니다. 조선주도 그렇고 방산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원전주도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종합지수가 고점 터치 후 이제 밀렸죠. 따라서 종목 장세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지금 코스피와 코스닥 흐름 보세요. 코스피가
이렇게 강하게 가다가 이 빨간 흐름이 코스피입니다. 이 강하게 이제 오전 9시부터 10시대에 3100선을 넘어섰다가 갑자기 이렇게 쭉 밀려서 784로 내려왔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죠. 코스닥도 오전 10시대에 787을 넘었다가 783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거의 전강 후약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이후의 시장은 이제 더 많은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가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증권주는 지수 민감주인데 이번에 지수가 이제 1일날 지수가 후장에 내려온 것은 증권주가 대밀리면서 아마 지수가 이제 조금 내려왔습니다. 특히 이제 증권주는 수급을 정비하고 아마 차별화하는 종목 장세가 이제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엔터주가 이제 더 강세했는데 엔터주는 문화 콘텐츠 육성,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문화 콘텐츠 강국을 실현하는 차원에서 음악, 영화 등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메시지가 나왔는데 그에 대한 기대감으로 강세 흐름이 이어졌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투자 주체 자금 동향을 보게 되면 외국인은 현선물에서 순매수가 있었고 개인은 현물 매도, 선물 매수, 기관은 현물 매수, 선물 매도 이런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잠깐 자금 동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보다시피 오늘 이제 마감된 내용인데요.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928억 순매수했습니다. 기관이 4400억 순매수했고 코스닥에서는 462억 외국인 매도, 기관 485억 매수. 그 다음에 외국인들은 선물에서 1700억대 매수했고 기관은 선물에서 4700억 매도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외국인들이 개인들이 현물 시장에서 계속 그동안 개인들이 주도를 해왔는데 6,100억 정도를 매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개인들이 이제 주가가 약간 고점권에 있어. 그래서 약간은 이제 그 자금을 좀 인출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알겠지만 6월 27일 날 고객 예탁금이 1조 3천억 정도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동안에 6월 26일 날, 25일 날, 24일 날 계속 고객 예탁금이 늘어왔죠. 늘어왔는데 고객 예탁금이 지난 금요일 날 하루 빠져나갔고 오늘도 아마 개인들이 6천억 정도를 순매도를 했다고 치면 아마 오늘도 고객 예탁금이 약간은 이제 빠져나갔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하단에 있는 이제 이 그래프가 고객 예탁금 지표거든요. 지금 2월 달에, 3월 달에, 4월 달에, 5월 달부터 이제 고객 예탁금이 쭉 늘기 시작하죠. 늘기 시작하다가 6월 달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제 굉장히 가파르게 늘었다가 지금 지난주 금요일부터 고객 예탁금이 이제 조금 인출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은 예상이 되었던 거고요. 따라서 아마 고객 예탁금에 따르는 지수가 살짝 조정이 있었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2차전지 테마주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차전지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시죠? 제가 제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테마주 이동 조짐 보인다. 테마주가 갑자기 2차전지로 훅 올 수 있다. 눌릴수록 관심 가져라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늘 2차전지 그 테마 동향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테마주에 부상할 채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른바 이제 그 삼성, LG, SK 대장주가 강했고 그 중에 가장 대장은 삼성 SDI가 선도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물량을 소화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소재에서는 LG화학과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머티가 강한 반등세를 보여줬다는 점. 그 다음에 지금 그 2차전지 테마에서는 같은 2차전지인데 왜 내 종목은 못 가? 이런 종목군들이 있죠. 이른바 2차전지 장비와 부품주입니다. 따라서 2차전지가 움직이게 되면 셀이 가장 먼저 가고 소재가 그 다음 가고 그 다음에 장비와 부품은 후행적으로 움직입니다. 장비와 부품. 그래서 장비와 부품, 뭐 메가터치라든지 애경 케미칼이라든지 뭐 이런
이른바 검사 장비, 테스트 장비, 이런 장비들은 아마 살짝 내려갔거나 뭐 보합 정도, 강보합 정도의 마감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저희가 2차 전지에서 한번 종목 흐름 한번 보고 갈까요? 어쨌든 종목 흐름. 자,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2차 전지에서 자, 2차 전지 보시면 SK 이노베이션이 4,100원 상승했죠. 그리고 삼성 SDI가 5,400원 상승했고, LG 엔솔이 500원 상승했고, 이제 소재 중에서 보게 되면, 소재에서는 LG화학이 17,500원, 모처럼 아마 한박 웃음 짓게 했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15,000원, 큰 반등이 있었습니다. 에코프로머티가 2,300원, 5.07% 상승, 성우하이텍 등 다른 부품들도 이제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서도 보면은 장비주들, DIT, 원익PK, 라인테크, DNNT, 지비스, 장비주들은 생각보다 상승폭이 좀 약했습니다. 제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2차 전지는 셀이나 소재가 선도하고 장비는 후행적으로 움직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앞으로 2차 전지는 가장 먼저 움직이는 특히 셀이 대장이고, 그 다음에 소재에서도 LG화학, 포스코홀딩스, 에코프로머티, 포스코퓨처엠,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가장 선도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종목 하나 이제 보고 갈게요. 지금 이제 오늘 여기서 보시게 되면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오늘 외국인이 13만 4천 주 순매수했고 기관이 6만 5천 주 순매수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그동안에 항상 보게 되면 제가 이제 삼성 SDI 이제 분봉 차트를 제가 이제 열어놨는데, 지금 이 삼성 SDI는 분봉 차트입니다. 이거 보시게 되면 삼성 SDI 개장 초에, 오늘 개장 초에 17만 4천 원에 갔다가 13만 원에 갔다가 이렇게 박스권을 보였죠. 이때가 이제 외국인들이 프로그램 매도 매수가 강하지 않을 때였습니다. 그러다가 11시 때부터 이제 치고 오르죠. 17만 9천 원 갔다가 또 내리죠. 그리고 이제 2시에서 2시 반 사이에 한번 또 강하게 18만 1,700원까지 이제 찔렀죠. 제가 이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일봉 보시면 지난주 월요일 날 18만 2,300원 한번 찔렀다고 그랬죠.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이제 화요일 날 18만 1,600원 또 찔렀죠. 거래량이 늘기 시작하죠. 제가 유튜브에 글을 올려놓으니까 어떤 분들은 뭐 차트를 볼지 모른다, 2차 전지 끝났다 그러는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돈 벌 기회가 없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적어도 유튜브 스톡커피를 오신 분들한테는 충분하게 제 기회를 드리고 있고, 특히 제가 운영하는 가족 회원들한테는 대응 전략까지 이제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희 가족 회원들은, 제가 이제 시범 서비스하고 있는 가족 회원님들은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추세 전환, 테마주 전환, 그런 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걸 계속 무서워하고 뒷걸음질 치게 되면 타이밍을 놓치게 된다.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미 무릎 아래에서 발목까지 와 있는데 조금 더 빠져서 발등까지 빠진다 한들 그걸 무서워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발목까지 빠져 있을 때는, 그때는 무서워하지 말고 포트폴리오를 압축하고 약간 눌리게 되면 눌릴수록 조금 더 안 되는 종목 갖다가 더 옮기는 그런 전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현재는 삼성 SDI가 가장 선두권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LG화학도 한 번 더 보고 갈까요? LG화학은 이제 그동안에 조금 센 게 있었기 때문에 LG화학은 좀 쉬어가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제 움직이고 있는데, LG 엔솔은 제가 얘기하지만, 가장 제가 매력적으로 보는 것은 삼성 SDI예요. 셀에서는. 증권사 애널리스트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가장 좋게 보는, 뭐, 예를 들어서, 유안타 준 것도 그렇고, 뭐, 일부 사람들은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 제가 분석하고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삼성 SDI가 셀에서는 가장 핵심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LG 엔솔도 무겁습니다. 무거운데, 역시 이제 LG 엔솔도 기관과 메이저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면 움직일 텐데, 지금 완만하게 일봉에서 매물대를 돌파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은 기술적 지표로 보게 되면 이 20일 이평선에서 아직 60일 이평과 120일 이평을 층층에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죠. 따라서 이제 이 시간이 3분기와 4분기에 걸쳐서 해소가 될 거다. 하지만 삼성 SDI는 일봉 이동 평균선이 아까 보십시오. 60일 이평을 지금 돌파하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가장 선두권에 있는 건 삼성 SDI다. 이렇게 제가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때문에 이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참고하셔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눈에 띄는 뉴스 하나 소개할게요.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꿈이 있는 주식을 투자해야 된다. 제가 얘기했는데, 오늘 K 휴머노이드 산업이 성장기를 대비하고 있다.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는 빅3. 여기 보시면 미국 휴머노이드 산업 역량 강화 민관 국내 휴머노이드 산업 역량 강화 민관 협력체가 출범을 했는데, 미국 투자은행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 글로벌 휴머노이드가 앞으로 올해는 0대지만 앞으로 이제 한 10년 정도 지나면 1100만 대까지 성장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잖아요. 이 메시지 중요한 건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 3개사가 주도하고 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그런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후행적이에요. LG 엔솔은 지금 뭐 테슬라의 휴머노이드의 옵티머스에 4세대 원통형 배터리 4680 셀을 공급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삼성 SDI는 현대차와 기아와 함께 로봇 전용 배터리를 지금 공동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은 현대차와 그다음에 기아차가 지금 자동차를 생산하는데 지금 로봇을 쓰고 있잖아요. 그 로봇을 지금 전기를 쓰고 있는데 앞으로 전고체가 뜨면 전고체 배터리를 이용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활용하겠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 배터리가 K배터리가 전기차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산업용 로봇이나 모든 산업용에 더 캐파가 크다. 따라서 이 휴머노이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고, 특히 삼성 SDI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아틀라스에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SK온은 이제 가장 이 분야에서는 이제 약간 처지고 있는데, SK 배터리 아메리카의 로봇 자동화 전문 기업에 투자를 해서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눈여겨볼 기사는 삼성 SDI 최주선 사장이 뭐 기사 멘트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밤잠 설칠 때 많지만 해내자. 창사 50주년 기념식에서 나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려울 때 진짜 실력 드러난다. 밤잠 설칠 때가 많다. 요즘 현실 생각하면 등골이 오싹하다. 차별화된 기술과 제조 경쟁력 재건해서 극판, 조립, 팩 기술 정상화시키자. 전자 재료, 신사업에 성공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변화에 동참해서 좋은 성과 낼 때까지 인내심 갖고 노력하자. 우리는 반드시 해낸다. 뭐 이런 메시지를 냈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CEO의 어떤 경영 마인드, CEO의 그 직원들을 독려하는 마인드, 그 내용도 중요한 주가 요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뭐 체크하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
어제 나왔던 기사인데 내가 어제 방송에서 이걸 소개를 못했어요. 어제 SK이노베이션이 그 상하가까지 간 이유가 있었는데 그 내용에는 어떤 분은 뭐 댓글에 뭐 박두한 그 이른바 슈퍼 개미가 뭐 언급을 해서 그랬다. 그런데 저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하고요. 개인 투자자들이 뭐 누가 한다고 그래서 이런 대장주가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뭐 상한가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런 증권사 리포트에 검증된 리포트가 나왔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지금 이 내용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배터리 2분기 출하량이 10% 늘었다. 그리고 AMPC 보조금이 2분기에 2,700억 정도 예상이 된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현대차에 탑재된 전기차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서 긍정적이고 미국의 조지아 공장이 가동률이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것들의 멘트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강하게 움직였고요. 특히 이제 이 멘트 있죠. 3분기에는 수익성 개선에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여기서 보시면 SK이노베이션의 이제 전체적인 이제 매출 실적을 내놨죠. 지금 이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올해는 SK이노베이션은 77조의 매출을 올릴 거고 내년에는 77조 2,500억을 매출 올린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영업이익을 보세요. 올해 SK이노베이션의 영업이익은 2,190억 정도 예상합니다. 올해는. 그런데 내년에는 3조 4천억 정도가 예상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증권이 어제 6월 30일 리포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배터리에서 SK이노베이션의 이제 단점은 배터리가 있고 뭐 정유가 있고 SMR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77조가 나오는데 배터리 부분만 보면 배터리는 올해 매출액이 6,600억 정도가 예상이 된다. 6조 6천억 정도 매출이 예상이 된다. 배터리에서. 내년에는 9조가 예상이 된다. 그리고 올해는 배터리가 8천억 정도 영업 손실이 나올 예상이 된다. 하지만 내년에는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AMPC죠. 이른바 이제 첨단 보조금, 셀을 미국에서 생산하게 되는 보조금인데 작년에는 2,900억 받았는데 올해 25년도에는 토탈 한 8,900억 받을 걸로 예상이 되고 내년에는 1조 8천억 정도의 AMPC 보조금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ESS죠, ESS. ESS는 이제 에너지 저감 장치인데 이 분야에서는 매출액이 12조. 그리고 영업이익이 이 분야에서는 6,500억. 그리고 ESS 분야가 내년에 14조. 내년에 1조 원대 매출이 예상이 된다. 이 부분은 보시게 되면은 전기차 부분, 여기 보세요. 전기차 부분은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는 8천억 정도의 영업 손실이 예상이 되는데 ESS 분야에서는 6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예상된다는 거예요. 이 자체는 공이 삼성 SDI와 LG 엔솔도 같은 이른바 흐름을 좀 보이고 있다는 거. 따라서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짤막하게 어제 소개를 못 드렸던 SK이노베이션의 업황 리포트를 소개를 드리고 갑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배우고 갑시다. 실적주가 눌리면 주가는 강하게 반등한다. 그 내용을 이제 제가 이 내용을 왜 설명을 드리냐면은 이 실리콘2입니다. 이 실리콘2가 작년 이제 5월달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화장품주가 작년 4월달 테마주로 작동이 되면서 급등을 했어요. 이게 실리콘2가 작년에 10,000원짜리가 이 5만원대, 55,000원까지 올랐습니다. 55,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밀렸어요. 그래서 25년도 올해 4월까지 이렇게 쭉 걸쳐서 이렇게 쭉 걸쳤습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른바 이제 이때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들이 이렇게 쭉 매수를 했었거든요.
매수를 했는데 이 구간이 그 사람들이 상당한 매물 차익실을 시킨 거예요. 제가 이제 이걸 왜 얘기를 하냐면은, 그리고 다시 또 이렇게 말아 올렸잖아요. 이런 것들이 방산, 조선, 원전이 다 이런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테마주가 한번 떴다가 가게 되면 적어도 짧게는 한 4개월, 6개월, 길게는 1년까지 기간 조정을 거쳤다가 다시 간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테마주가 올랐다가 이렇게 흐른 것들은 업황의 분기별 리포트의 실적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느 시기에 오게 되면 저점 매수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 잡으면 이렇게 2배, 3배의 사이클이 나온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실리콘2 실적도 눌림 현상, 급등 후 매물 소화이 다시 간다. 여기는 이제 방산, 조선, 원전 테마가 다시 이런 사이클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이클 좀 봐야 되고, 그 다음 사이클로는 2차전지가 움직일 수 있다. 지금은 주도주가 아니다. 오늘 반등했지만 지금은 주도주가 아닌데 앞으로 계속 워칭하고 살펴봐야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증권주는 앞으로도 계속 대장주일 가능성이 커요. 제가 이제 여기서 하나, 이제 미래에셋증권인데, 오늘 미래에셋증권 수급 보세요. 오늘 기관이 70만 주 매수했고 외국인이 81만 주 매도했습니다. 이게 지금 이렇게 올라갈 수 있었는데 기관 매수로 버텼고 외국인 매도로 주가가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걸 보셔야 되죠. 이게 이제 상단 정체 형상인가 아닌가. 아직 증권주는 상단 정체 형상이 오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증시가 앞으로 계속 화랑을 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권사의 수익 구조는 계속 더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상단 정체 현상이 아니라 눌림 조정으로 해석해야 돼요. 오늘도 주가가 지금 미래에셋증권이 22,950원까지 갔다가 밀렸거든요. 그런데 이 흐름은 지금 간복이에요. 간복이. 지금 보시면 거래량이 오늘 전고점 이전에 거래량이 1,500만 주 터졌는데 오늘 490만 주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렇게 홀드하고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 물량을 내지 않고 홀드한다는 거거든요. 따라서 순환 사이클이다. 순환 사이클로 보기 때문에 증권주의 이른바 시세 주도는 계속된다. 그래서 이런 흐름은 눌릴 때마다 관심이 필요한데, 그 중에 이제 가장 핵심은 아마 그 미래에셋증권이 가장 핵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키움증권도 오늘 5,500원 반등했죠. 키움증권도 이제 역시 같은 제가 보고 있는 관심주인데, 이 내용도 보세요. 지금 이 상단 정차 형상에서 키움주는 더 강했잖아요. 따라서 증권주는 아직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 그 다음 미래에셋증권은 글로벌 IB로 가는 길목이고 물량 소진을 열심히 잘 하고 있다. 그런 것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이제 안내 좀 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좀 양해해 주시면, 제가 운영하는 이제 네이버에 오늘의 유망주라는 이제 카페가 있습니다. 카페가 있는데, 네. 여기 있죠. 이제 들어가는 방법은 이제 네이버에서 오늘의 유망주를 검색하게 되면 이제 오늘의 유망주는 카페가 나오죠. 거기에 이제 가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자료를 이용할 수가 있죠.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뭐 시장 전략. 잠깐만요. 이제 시장 전략. 시장에 제가 이제 보면은 오전 7월 1일 시장 흐름 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올려놓거든요. 이제 이렇게 시장이 주도주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증시 뉴스 이렇게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증시, 이제 장 마감 이후에 흐름도 좀 전달해 드리고요. 특징주와
증시 일정 등을 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 회원제가 있습니다. 가족 회원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족 회원은 제가 종목을 여기서 유튜브에서는 자주 언급할 수 없지만 여기는 제가 이제 회원들에게 제가 포트폴리오를 이제 구성을 합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서 이 포트폴리오 내에서 제가 이제 어떻게 종목을 여기 포트폴리오는 이제 제가 종목을 이렇게 언급을 하죠. 종목을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가지고 구성된 종목의 종가, 거래량, 수급 이 종목이 왜 올랐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이제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주간 이제 특징주를 또 소개하고 그 다음에 관심주나 뭐 이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미리 보는 스타주라든지 2차전지 대장주라든지 이걸 소개를 하고 제가 이제 실전 매매해서 예를 들어서 7월 1일도 제가 이제 그 2번 하나 이제 텍스트로 그다음에 영상으로 이렇게 전략을 소개를 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 관심 있으신 분은 이 내용들을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늘 이런 것을 하고 있지 않고요. 제가 가족회원을 이제 운영한 지가 이제 1년이 됐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하고요. 가입 방법은 여기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하고요. 이제 늘 하는 건 아니고 제가 이번에 가입하게 되면 늘 뭐 가격이 나중에 인상이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고 여기 있는 매뉴얼대로 여러분들이 가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서비스는 참고로 여기는 이제 리딩 같은 건 하지 않습니다. 뭐 종목을 사세요 파세요는 하지 않고요. 나와 있지만 관심주의 8개 정도를 구성하고 수급, 종목, 바람직한 투자 방향, 리스크 방향 이렇게 하고요. 실전 매매 코너에서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의 이제 장중 동향을 좀 분석하고 텍스트, 필요에 따라 이제 문자 메시지도 보냅니다. 중요한 내용은 주에 2, 3회 정도 영상 전략을 업데이트하고 정보 분석을 통해서 또 정보 분석 제공하고 투자 분석 리포트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 공부. 특히 제가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이재명 정부의 투자 유망 종목 20개를 이제 가입하신 분 3개월 이상 가입하신 분이 하면서 이 파일을 만들고 있는데 제공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받을 수 있도록 주도주 매매 어떻게 할 것인가, 고승덕 변호사의 스토캐스틱 매매법,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이 7월 11일까지 다 이제 완성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물론 그 이전에 완성이 되면 이제 제가 여러분들 다운받을 수 있도록 다 이제 올려놓을 거고요. 여기에서 책자 내용을 대상으로 가족 회원 대상으로 이제 영상 강의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은 제가 이제 소개를 하면 지금 만들고 있어요. 이제 주식에서 기다림, 투자의 마음, 그 10가지 금기사항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도주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꿈의 기울기에 투자하라 등등. 그 다음에 이제 투자할 때 마음가짐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쭉 정리하고 있고요. 주도주가 무엇인가, 주도주의 매도 시점은 언제인가 그런 걸 정리하고, 그리고 거세지는 주가 차별화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걸 정리하고 있고요. 아무튼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는 고승덕 변호사가 했던 그 이른바 이제 주식 강의라는 책에서 가장 개인들이 알아야 할 내용, 거래량의 변화, 스토캐스틱 이용, HTS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 다음에 중기와 단기 파동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 다음에 이격도, 그 다음에 등등 그 내용을 세팅하는 법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영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승덕 변호사가 강의했던 내용을 제가 그대로 좀 압축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 제가 기억했던 제야 고수의 일기. 이 사람이 이제 매매를 했는데 늘 그 8할의 승리를 가졌어요. 어떻게 이 사람이 8할의 승리를 가졌냐? 투자할 때 매매 습관을 고쳐야 되는데 마음가짐, 그 다음에 종목 선택, 그 다음에 관심주 정해진 뒤 매매 전략, 꼭 알아야 할 내용, 주의사항, 매매 시나리오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하고, 지금 이제 완성이 안 된 것은 종목,
뭐 2차전지 종목, 제주사 종목, 증권주 종목,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이재명 정부 5년에 어떤 것을 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좀 홍보를 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시장의 이제 시사점은 강세 주도주 상단 정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지수가 고점 터치 후 하향하고 있으면 종목 장세 주도주가 부활한다. 그리고 증권주는 지수 민감한데 수급 정비하고 차별화가 다시 된다. 그 다음에 엔터주는 3분기가 정점이다. 3분기 후반부에 가면 매도 시점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정책 수혜주가 관심인데 앞으로 나올 정책 수혜주 2차전지와 AI 테마 계속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제가 여러분들 귀한 시간 잠깐 제가 이제 카페 홍보를 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늘 하는 게 아니고 잠깐 이번 주만 잠깐 좀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7월 첫날 제가 간단하게 이제 시황 방송했는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워낙 날씨가 더워서 방금 제가 이제 약간 이른바 런닝구 차원 런닝구만 입고 있는 모습이 잠깐 나가게 됐는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제 얼굴을 비춰드리지 않았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좋은 하루 보내시고 리스크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번에 제가 지금 아까 제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은 전고체 테마 아까 휴머노이드 설명드렸잖아요. 그 내용을 제가 이번 주에는 꼭 제가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